오케이.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에 두 번째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통신 확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확인. 좋습니다. 그러면 또 살펴볼까요? 음, 우리는 이제 어떤 논의로 이제 들어갔냐면 이제 선형 모형의 표현력에서 이제 매개 변수의 크기를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원하는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섬세하게 조절된 모형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리찌라고 하는 것과 기본 선형회귀를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매개 변수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성능은 뭐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 성능은 아니죠. 뭐 그냥 그러면 이제 이게 그 효과가 없느냐? 물론 이제 이 효과를 이제 보장하진 않는데 가급적이면 그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인다면 매개 변수의 크기가 작은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주 이제 복잡한 모형들은 설령 이게 동일한 수준으로 됐다고 해도 그 미래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훨씬 더 민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완만한 모형은 이제 시각적으로 뭐 표현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모형들은 대체로 이제 위쪽은 그 뭐 이제 y가 1로 이제 예측이 되고 아래쪽은 이제 마이너스 1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 너무 복잡한 모형들은 이 널뛰기가 심해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그죠? 근데 또 요 구간은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식으로 그 너무 섬세하게 이제 들어가면은 힘듭니다. 이 업무도 이제 그렇잖아요. 업무도 너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그 어떤 이제 상사분이 또 되게 예민한 상사가 있어. 뭐 그 뭐 그냥 그렇게 칠게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막 너무 이렇게 막 맞추려고 하면 아, 나 정신병 걸리는 거야. 그냥 조금 실망시키더라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범위 내에서 그냥 서로 이제 하는 거죠. 그분은 이제 뭐 잠을 잘 못 주무셨는지 뭔지 뭐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기복이 심해. 근데 그거에 이제 다 맞추면 이제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냥 상황극이에요, 상황극. 이 비유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여러 상황에 두루 널리 적용될 수 있는 보다 이제 강건한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람 성격도 비슷하고. 그래서 막 엄청나게 예민한 사람은 특정한 업무에는 정말 '아 저 사람은 정말 저걸 위해 태어났어.' 이렇게 이제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다른 때는 '저거 이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역사적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 스티브 잡스에 대한 평가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되게 갈리잖아요. 막 저런 정도의 어떤 예민함이 있어야 뭐 저걸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진실은 모르지. 어쨌든 뭐 같이 이제 일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성능에 별 차이는 나진 않지만 얘는 상대적으로 덜 예민한 그런 이제 모형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설령 비슷하다라고 할지더라도 이런 걸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호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알파라고 하는 이제 속성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 알파라고 하는 속성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결과로 기인하는 것인가? 그런 점을 우리가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먼저
이 표현력과 가중치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찰했던 것은 이미 이제 했죠.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된 방식으로 이제 살펴보자면 이제 어떤 특정한 매개 변수를 요거를 세타라고 이제 썼는데 이게 이제 W와 B를 합쳐서 그냥 세타라고 좀 쓸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면 우리는 이제 W를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B를 이제 따로 써요. 그럼 얘 혼자 좀 외로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세타는 B를 이렇게 합쳐주는 거예요. 외롭지 않게. 너 어디가? 너도 매개 변수잖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해서 합쳐주면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랑 다르긴 하니까 그냥 이제 뭐 다른 문자를 이제 좀 골라봤고 이 고르는 거는 이제 기계학습의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세타라고 하는 문자를 쓰는 문헌들이 많았으니까 그걸 쓰면은 이제 오 이거 뭐 기계학습 좀 읽어보신 분이구만 뭐 이런 이제 느낌을 이제 주려면 이제 이런 거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쓰기 나름이에요. 이거를 요런 이제 그리스 문자 안 그래도 영어도 문자인데 우리한테는 그리스 문자를 도입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이거는 그 키보드에서 쓰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제 어떤 경우에는 그냥 B를 W0 요렇게 인제 그 하고 그냥 W가 B를 포함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표기는 인제 임의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제 정하면 되는데 그 W와 B가 쪼끔 의미가 다르긴 하니까 그 종종 W와 B를 이제 따로 명시를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에는 그 W와 B가 이제 좀 따로 취급이 된다는 느낌에서는 W와 구분이 되는 이제 문자로서 인제 세타를 많이 써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문헌을 보시는가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인제 이 선형 모형이나 이런 것들은 통계학에서도 많이 다루거든요. 되게 이제 통계에서 처음에 이제 개발됐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선형 모델들이. 거기서는 이제 뭐 그 이런 그 베타를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뭐 왠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멋지잖아요. 그리스 문자는 멋지다. 뭐 이런 거죠. 우리 그 한자 쓰면 멋진 것처럼 그 서양에서는 그리스 문자 쓰면은 이제 배운 사람이니깐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그 표기가 헷갈리실까 봐. 그래서 인제 이 세타 1, 세타 2, 세타 3 인데 얘네들의 인제 그 벡터의 크기를 빼먹었네요. 이 벡터의 이제 크기를 비교를 해 보는 간단한 이제 실험으로 이제 봤고 점점 이제 표현력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를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 봤다. 뭐 이겁니다. 이미 실험으로 보셨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거를 우리가 그 x1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뭐 줄여 보면서 그 시각적으로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이게 그 매개 변수의 개수가 이제 많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 매개 변수의 개수가 이제 많아진다든지 이러는 경우에는 이제 그 각각의 개별 매개 변수에 적합한 형식으로 이제 줄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서는 그 지금 작은 성조가 이제 나와 버렸는데 준비된 내용도 일단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이거 왠지 읽기가 좀 어색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요거는 그 제가 요새 실험적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보이스 클로닝 서비스들이 요새 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 파일을 이렇게 샘플로 제공하면 그 제 목소리를 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쭉 긁어 가지고 그 제 목소리로 읽게 만드는 거죠. 꽤 괜찮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물론 어색한 점이 있죠. 어색한 점이 있는데 그 지금은 이제 좀 어색한 편인데 그 제가 안 읽었는데 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하여튼 이제 그렇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논이죠. 이제 리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매개 변수의 크기를 줄였는데 어떻게 한 것인가가 지금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같이 이제 알아보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을 여기에 이제 반영을 해 놨는데 그래도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치에서 모형 자체는 요건데요. "요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정확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 뭐한가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모형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모델의 번역입니다. 뭐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모형과 모델은 제가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냥 영어 발음 영어 단어로서 소개하느냐 아니면 한국말로 소개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고요. 의미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선형 모형, 선형 모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 왜 하냐면 "요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 이거 선형 모형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초평면입니다. 이미의 이제 n 차원인 경우에 그 x들이 독립적이다라고 이제 가정하면. 그래서 이 리찌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시면 그 사이킬런의 리니어 모델 패키지의 하위 집합이죠.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리찌라고 하는 것도 선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선형 모형의 정의는 딱 이겁니다. 그냥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그러면 좋다. 비선형 모형은 뭐야? 이 비선형 모형은 그 무한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냥 부정형으로밖에 규정이 안 됩니다. 즉 선형 모형이 아닌 것들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선형 모형은 정의가 그냥 딱 엄격하거든요. 근데 비선형은 그냥 선형 모형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비선형인 거예요. 그게 이제 형태는 무한히 다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규정하기 좋은 이제 선형 모형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논의를 출발하면은 이제 더 이제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인제 이게 바뀌면 선형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리찌가 선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의 그 예측 함수가 이제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인제 선형 인제 회귀 모형인 경우에는 이 평균 제곱 오차 기반의 인제 손실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그냥 선형 회귀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동일하고 손실도 동일하고 이러면은 새로운 알고리즘이 아니죠. 뭔가 그야말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진짜 플러스 알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면 손실은 좋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든지 줄여야 돼요. 그 금융 쪽에서 뭐 보험이나 뭐 이런 그곳에 계시면 손실이 났어. 좋지 않죠. 그죠? 어떻게든지 줄여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제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로 발생하는 손실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그냥 이거는 그냥 인생이죠. 인생이다 현실. 이거는 인제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최선을 다하겠음.' 이런 건데 근데 여기에 인위적으로 안 그래도 손실은 낮추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써야 되는 건데 여기다가 뭘 더해 준다? 그것도 인제 양수가 될 수 있는 값을? 그러면 손실은 안 그래도 좋지 않고 정답을 맞추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끙차!" 하고 여기 뭘 하나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뭘 올려줬냐면 요 표기를 보시면 이 표기가 우리가 성립한 가중치의 크기죠. 가중치의 크기를 여기다 이렇게 더해 주는 거야. "끙차!" 그러면 "어이쿠야! 아니 이것도 지금 하기 힘든데 이거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아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줄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설령 동일한 출력을 발생하더라도 어떤 두 모형이 결과적으로 동일한 출력을 발생을 하는 상황을 이제 가정해 볼게요. 근데 서로 다른 두 개의 모형이니까 서로 다른 가중치로서 요게 이제 발생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만약에 인제 평균 제곱 오차의 관점이라면 이 둘에는 평균 제곱 오차로서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한 모형이 다른 모형에 비해서 이 가중치의 크기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평균 제곱 오차의 값은 얼마가 됐든 동일하겠지만 어
가중치의 크기가 큰 것들이 손실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억울하죠. 아니 어 그 똑같이 그 했는데 왜 나는 손실이 더 큽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제 여기서는 이런 관점인 거예요. 이 가중치의 크기가 큰 것을 일종의 인제 그 비용처럼 추가 비용처럼 간주하는 거죠. "그래, 그래. 그 뭐 네 똑같이 요게 한 거는 잘했다. 잘했는데 얘는 너보다 더 효율적으로 했네." 이거 이제 추가 비용에 비유한다면. "얘는 판공비가 적게 들었어. 응? 마케팅 비용이 안 들었어. 그냥 이 입소문을 막 이렇게 타 가지고 결과를 냈어. 너는 똑같은 결과를 내는데 뭐 광고비를 엄청 썼네." 그러니까 추가 비용을 더 내는 것을 일종의 벌칙처럼 이렇게 달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과를 동일하게 내도 추가 비용을 덜 지불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인제 조직에서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일한 결과를 내도 뭐 당연히 인제 비용을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결과를 낸 걸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연결돼서 살펴봐야 되는 논의는 뭐냐면 덥네. 이 매개 변수의 크기가 어째서 추가 비용처럼 느껴지냐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논의한 대로 이 선형 모양의 표현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과적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선형 모형의 표현력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요인. 첫 번째는 이제 특성 차원 n이고 두 번째는 매개 변수의 이제 크기다라고 이제 했을 때 그러면 아까 논의에서 그 n을 늘리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줄이는 게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건드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서 일반화 성능 향상을 이제 도모해야 될 것인가? 즉 선형 모형의 표현력을 조금 이제 약간 죽여줘서 할 것인가는 여기에 이제 해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통찰을 해서 그걸 알고리즘화한 게 리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양극단을 보면은 쉬워요. 만약에 요 조정하는 손잡이 같은 알파를 이제 달아 놨는데 알파를 우리가 0 으로 이제 할당을 해 버린다. 그러면 이 더하기 알파 항이 날아가 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선형 회귀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인제 없어져 버리면. 그냥 평균적 오차가 이제 선형 모형이니깐요. 그죠? 그게 가능할까? 요 이제 알파 이제 제로를 해 볼까요? 요렇게 인제 하면 이 알파 제로라면 이 내부적으로 선형 회귀랑 리츠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리츠가 매개 변수가 폭발해 버립니다. 근데 그 결과 선형 회귀와 그 비슷한 양상을 이제 보이죠. 오히려 이제 더 안 좋은 거죠, 선형 회귀보다. 그래서 사실 리찌에서는 알파를 0 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이제 없습니다. 근데 알파가 0인 것을 방지하는 로직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알파를 0 으로 설정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리찌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쓰는 효과를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요 1.0이 이제 기본값인데 그 왜 1.0이 기본값일까요? 요게 인제 0은 인제 안 돼요. 0을 인제 하면 안 되고 1.0을 하면은 곱하기해서 1.0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파라고 하는 거가 원래 없었다 치면은 그냥 가중치의 크기를 더해 주는 효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1.0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알파를 굳이 왜 해 줬을까? 이게 우리가 알파를 그러면 키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알파를 이제 10 으로 이렇게 해 주면. 안 그래도 지금 가중치의 크기가 으끔차 이게 이제 무거운 상황인데 여기다가 득득득득득득득득 하면은 그 가중치의 무게를 10배 증가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가중치의 크기라도 10 배만큼 벌칙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느끼는 거죠. 뭐 난리가 난 거죠. 난리 났다. 손실이 막 지금 10배 커졌다. 그죠? 그러니까는 얼른 이 매개 변수들을 더 강하게 줄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막 "이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동작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인제 만약에 알파를 이제 10 으로 이제 증가시킨다. 이러면 매개 변수의 크기가 엄청 인제 작아지죠. 아까보다 훨씬 작아졌잖아요. 그죠? 근데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어라?' 싶으시겠죠. 따라란. 네, 보이시지 않나요? 그래서 뭐가 아니죠. 그래서 뭐가 아니에요. 매개 변수의 크기를 적절하게 줄여 줌으로써 모형의 표현력을 좀 인제 너무 극단적이지 않게 줄이니까 지금까지 중에서 최고 수준의 결과가 나왔어요. 88. 그죠? 그리고 인제 훈련 점수가 쪼금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뭐 이렇게 그 다알랑말랑하는 거야. 이렇게. 고작 2% 포인트 정도 남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 매개 변수의 표현력을 쪼끔 줄여 주니까 그게 이제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제 104 차원이라고 하는 가설 공간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확인해 그거를 이제 확인하려면 가중치의 크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면 이게 혹시 이렇게 동작했나 인제 궁금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13 차원과 104 차원인데 이쪽 방향은 쉽다. 하지만 반대로 돌아오는 건 어렵다. 그죠? 시간은 노력하지 않아도 흐르지만 노력해도 시간을 되돌리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그 정도까 뭐 되게 뭐 시적인 편이네. 뭐 이렇게 혼자서 이제 자뻑해 보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하게 그 차원을 확장시키는 건 쉬운데 줄이는 거는 아까 상위 드린 이유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런 방식이라면. 뭐냐면 아까 인제 임의의 인제 XK에 대해서 WK가 이렇게 할당이 됐는데 만약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이 WK가 정확하게 이제 0이 돼 버린다. 그렇다면은 XK에 어떤 값이 들어와도 이 두 개의 곱은 무조건 0이 되겠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거는 마치 차원 효과의 효과와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직접 골라서 막 해 주려니까는 조합의 가짓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안 되는데 이거를 그 매개 변수의 크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쓰다 보니까 혹시 이 매개 변수를 줄이려고 하는 알고리즘이 이렇게까지 작게 만들었다면 혹시 여기서 일부의 매개 변수를 그냥 정말로 0으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닐까? 그러면 모 모종의 매개 변수의 조합들이 사실상 꺼져 버리는 거죠. 꺼져 버린다는 표현이 좀 과격한데? 그죠? 꺼지는 거죠. 그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될까요? 이게 총 개수를 확인하는 거는 부족하고요. 이 W가 정확하게 이제 0이 돼 버렸는지 혹은 이제 0에 가까운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개나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완전히 이제 꺼져 버린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꺼진 게 생겨요. 꺼진 게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관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W의 그 최소값이 이제 얼마가 이제 됐고, 그죠? 참 이렇게 써야지. 제가 맞았죠. 리치 코에피션트의 최소값이 이제 얼마가 됐는지, 그죠? 이런 게 이제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 값이 이제 어떤 정도 이제 범위를 이제 가졌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W가 이제 크기가 이 정도인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2부터 2 범위 내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이 중에서 완전히 0이 돼 버리는 게 있는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된다면 네, 그 리치의 코에피션트와 논리적인 0을 이제 비교를 하거나, 그죠? 혹은 이제 이 논리적인 0은 아니지만 사실상 0인 것과 이제 마찬가지인가를 이제 그 비교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비교를 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is 이제 close 이렇게 이제 하면 일부 이제 볼게요. 0.1, 0.0, 0.00001, 0.2 이렇게 이제 볼게요. 그러면 is close가 지금 그 보시면 0.1은 충분히 0에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거 0이랑 가깝다고 볼 수 없지 이렇게 한 거고, 진짜 0.0은 0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부족해서 그런가? 0.00001도 지금 이제 0이라고 보긴 어려운가 봐요. 그죠? 좀 더 줄여야 되겠네. 이거는 이제 민감도를 이제 조절하는 이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여기 이제 앱솔루트 톨러런스랑 이제 렐러티브 이제 톨러런스 뭐 이런 거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정말 이제 진짜 작게 만들려면 10의 마이너스 뭐 7승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저 이제 0을 너무 이제 많이 꼽는 건 이제 힘드니까. 그것도 안 돼. 8승?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면은 이거는 이제 왜 이제 그러냐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8승하고 0이 같으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설션 예외가 발생합니다. 어쨌든 얘는 논리적인 0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10의 마이너스 8승이면 뭐 거의 나노급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혹시 논리적인 0은 아니지만 야 이건 인간적으로 0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의 경우에는 논리적인 그런 이제 비교를 이제 수행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즈 클로즈를 통해서 정말 이거는 거의 인간적으로 진짜 0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몇 개나 있는지를 이제 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거의 이제 합계를 이제 구하면 참은 1이고 이제 거짓은 0으로 평가가 되니까 정말 0이 돼버린 게 몇 개나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얘에 대해서는 이제 합계를 이제 구할 거고요. 그리고 그게 전체 코이피션트의 개수 대비 몇 개나 되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코에피션트의 개수는 104개예요. 그 값들이 0인가 아닌가를 차치하고서 어쨌든 그 자리는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0이 돼서 꺼져 버린다고 해서 꺼진다 죄송해요. 꺼진다고 해서 이 우리가 이제 특성 공학에서처럼 얘를 이 자리까지도 다 빼버리진 않아요. 근데 정말 사실상 0인 값이 돼 버리면 자리는 있지만 꺼진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수치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다든지 한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는 실험적으로는 좀 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할 만한 그런 차원 축소를 알고리즘이 해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볼까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무슨 소리예요? 사용자님께서 주신 소중한 특성들을 제가 함부로 버리다니요. 망극하옵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냥 다만 얘네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면 과적합이 심하게 발생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완벽하게 0으로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오,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어, 사용자님이 어떤 이유에서든 주셨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존중해야죠. 존중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끄지 않습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게 요거예요. 하지만 가중치의 크기를 벌칙으로 주셨으니 각각의 값들은 가능한 0에 가까운 형식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기특하죠. 에헴, 그치, 내가 뭐 이유가 있어서 준 건데, 그 뭐 네가 함부로 꺼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지만 그 너무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지금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튀지 않고 아름답게 이제 화음을 내다 보면 일반화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찰입니다. 그죠? 음. 이게 이제 1970년대 리치 알고리즘의 통찰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논의했던 매개 변수의 크기가 선형 모형의 표현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이제 통찰이 반영이 된 알고리즘이죠. 그런데 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최선이냐라고 물어보면 여전히 과적합이 있습니다. 아까보다 낮긴 해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죠. 혹시 90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주식이랑 똑같아요. 주식이 이제 많이 오르면 1억 넣을 걸 이렇고 그죠? 주식이 뭐 왕창 떨어지면 2천만 원만 넣어서 다행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올랐는데 그 올랐으면 여기서 이제 멈출 이유가 있냐는 거죠. 이게 그 효력을 가지는 이상 우리가 이제 계속 좀 밀어붙여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그 과적합이 있다는 거가 여전히 표현력이 살짝 과도할 가능성을 이제 시사하는 거니까 이 알파를 좀 더 이제 강하게 주는 거죠. 예, 100 이렇게 이제 줘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볼까요? 그러면 이제 알파를 강하게 주니까 예전에는 이제 가중치가 뭐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야. 막 이렇게 막 지 맘대로 막 이렇게 살아요. 랄랄라 막 이렇게 지 맘대로 이제 살아요. 근데 알파를 이제 딱 주니까는 얘가 "아이쿠." 하고 이렇게 요 범위가 이제 줄어듭니다. 예?
근데 알파를 이제 크기를 이제 더 키우니까는 "어이쿠야." 이렇게 해서 더더더더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 거의 지금 0 근처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진짜 여기서 인제 운신의 폭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알파가 이제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그 규제가 굉장히 이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그래서 실제로 매개 변수의 크기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었죠.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그렇다고 껐느냐? 안 껐습니다. 노 노 노 노 노. 절대 끄지 않는다. 하지만 0에 가깝게 만듭니다. 절대 끄지는 않는다. 그죠?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훈련 점수가 희생이 좀 됩니다. 왜? 이 표현력이라고 하는 것과 표현력을 짐작하는 방법은 훈련 점수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는 우리가 뭐 104 차원은 고사하고서 4 차원 이상도 눈으로 못 그려요. 그래서 아이리스도 그렸지만 제대로 그린 건 아니죠. 고작 4 차원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뭐 13 차원은 엄두도 안 나고 104 차원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표현력이 진짜로 뭐 이렇게 꼬부라진 거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인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훈련 점수로 그 표현력의 정도를 짐작하는 거예요. 음. 이때는 훈련 점수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훈련 점수가 같은 데이터 집합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표현력이 줄어들었구나.' 그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이 그거죠. 이제 과적합이 발생을 했으면 '아 표현력이 좀 너무 과도한가.'라고 해서 좀 이제 죽여 주면서 시험 점수가 이제 오르길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알파 100 으로 해서 그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표현력이 줄어들었죠. 훈련 점수를 보면 알 수 있고. 시험 점수는 이제 이전 대비는 소폭 올랐어요. 올랐지만 이것도 그 알파 11 때에 비해서는 살짝 떨어졌거든요. 한 1% 포인트 정도 살짝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게 인제 아까는 격차가 더 좁아졌긴 하지만 어쨌든 수능 점수로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적합이 발생하더라도 어쨌든 시험 점수가 높은 게 킹왕짱이에요. 적어도 현재 데이터셋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인제 살펴보면 이제 그 매개 변수가 하나 정도인 경우에는 굳이 포문을 안 쓰고 그 이 기본 설정에서 이제 그 방향을 좀 보면 돼요. 그래서 그 기본 설정에서 그 원리를 이해한다면 '아 알파를 줄이면 표현력이 증가할 거고 알파를 늘리면 표현력이 감소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도 인제 볼까요? 알파 인제 1.0 이 이제 기본인데 그죠? 여기서 인제 그 0.1 이런 걸로 그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그 이 매개 변수의 크기가 되게 커도 그거를 이제 10분의 1만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인제 그 훈방 조치하는 거지. 그죠? 막 이렇게 "아 뭐 한 잔 했어요." 막 이렇게 이제 왔는데 아이 그 "정말 딱 한 잔 하셨군요." 뭐 이런 거예요. 정말 딱 한 잔 저 뭐 되게 막 고조망태가 된 줄 알고 "뭐 한 잔 했어." 막 이러는데 고조망태가 된 줄 알았는데 진짜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재보니까 정말 딱 한 잔 한 거야. 진짜 그냥 이렇게 딱 한 잔 한 거예요. 훈방 조치. 그죠? 그래도 안 되죠.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해 보면 이 매개 변수의 크기가 아까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해요. 그죠? 아까 뭐 10몇 대였는데 그 알파가 인제 1.0일 때부터는 인제 좀 증가하고 여전히 인제 다 사용하고 범위도 쪼끔 증가해요. 그러면서 인제 이 훈련 점수가 아까보다 이제 상승하면서 표현력이 증가한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시험 점수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과적합이 이제 심화되는 거죠.
이건 이제 예상된 바죠. 왜냐면 안 그래도 1.0에서 과적합이 심한데 그거를 이제 훈방 조치를 해 버리면 뭐 당연히 인제 더 막 풀어지겠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원리를 안다면 적어도 그 방향으로는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규제를 좀 증가시켜서 시도를 해볼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처럼 그 최고 수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리츠입니다. 그러면 인제 이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인제 해 볼게요. 이미 사실 우리는 방향을 결정했고 좋은 값을 거의 이제 정했어요. 정했는데 그 현재까지의 논의를 경향성의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그리드 서치 스타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 로그 스케일로 값들을 설정할 때 막 공이 많으면 좀 헷갈리거든요. 보기도 헷갈리고. 그래서 이 과학적 표기 방식으로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이 파이썬에 있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0승 따라서 1이죠. 그러면 1에 이렇게 쓰면요. 10이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그 스케일로 값들이 변할 때는 가끔 이런 그 리터럴을 사용할게요. 파이썬 리터럴이죠. 그래서 이제 10, 100, 1000 그럼 반대 0.0001 0. 하여튼 그죠? 0.001 0.01 1.0 그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인제 하고 요거를 이제 탭으로 이제 집어넣고 알파 값을 이제 지워 주셔도 이제 상관없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인자가 알파 값이니까 요렇게 해 가지고 인제 그 알파에 대해서 그 수집을 이제 해 보고요. 그러면 이제 요런 스타일로 하실 때는 이제 그 여러 개의 이제 결과들이 이제 나오니까 리절츠를 요렇게 인제 수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밸류에이트 모델을 이때까지 써 오던 것과 좀 다르게 그 프린트 스코어즈를 false로 할게요. 그러면 인제 그 얘가 그 훈련과 인제 시험 점수 두 개가 이제 발생하죠. 스코어즈 인제 두 개가 이제 나오고. 그러면 이제 리절츠의 알파에 이제 훈련 점수와 인제 시험 점수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값은 이제 훈련 점수고 이제 두 번째 값은 이제 시험 점수인데 이제는 그 알파에 따른 결과를 이제 수집하고 싶기 때문에 요렇게 인제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프린트문은 이제 잠시 좀 이제 주석 처리를 이제 해 주고 요거는 이제 좀 수정할게요. 요거는 그 sum을 이제 했는데 유효 가중치 무효 가중치의 이제 개수 라고 하는 방식으로 좀 그 수정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효 가중치 수는 이제 거꾸로 전체 이제 길이에서 요거를 이제 빼고 그죠? 인제 요 리절츠에다가 그냥 유효 가중치 수를 이제 추가하는데 알파에 대해서 이렇게 인제 추가하고요. 요런 식으로 인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요거는 이제 쉬는 시간 이후에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리츠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